11年ですよ。 사쿠라가 막장 가문의 입양을 보내주고 무려 11년 동안 지옥같은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도 중요한 내용이니 오늘 분석해볼까 합니다. 애니로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로 덕분에 버텼다, 아니면 헤븐즈필에서 나온 것처럼 お姉さんが助けに来てくれるんだって信じてたのに。 린에게 희망을 가지고 버텼다, 아니면 설정 좀 읽어보신 분들은 정신력이 엄청 강한 거다 등등 여러가지 대답을 하실 텐데,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볼까 합니다. 우선 사쿠라의 정신력이 엄청 강해서 버틸 수 있었다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정신력 하나만 강하다고 해서 최악의 불행을 세트로,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죠. 同じ姉妹なのにずっと前から人間扱いされてこなかった。 알고 있어도 놓칠 수 있는 설정 몇 가지만 되짚고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쿠라와 린은 마술사 가문의 자식들입니다. 어머니인 아오이의 엄청난 혈통 덕분에 사쿠라와 린은 둘 다 역대급으로 초희귀하면서도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죠. とりわけ我が妻は母体として優秀すぎた。 린의 마술 속성은 범용적으로 강하다는 옵션이 죄다 포함된 5대 원소의 속성이었고, 사쿠라의 마술 속성은 희귀하면서도 귀한 가공 원소 허수였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봐야 속성에 대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만, 토키오미는 범용성이 높은 토사크를 가문의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가문에서 후계자로 정한 한 명만 가문의 수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마술사들의 규칙이 있었는데, 秘伝を伝授しうるのは一人のみ。名門魔術師の着手であれば常に命を狙われる危険がある。 바로 이 왜 있는지 모를 그들만의 룰 때문에 둘 다 재능이 뛰어난 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특출나게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마술사의 신분이든 일반인의 신분이든 평탄하게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쿠라의 재능은 너무 뛰어나서 가문의 비율을 못 받는 입장이 되면 10중 8구 2장에 나온 모습처럼 자신이 가진 재능을 제어하지 못해 폭주하게 되는 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일반인 신분이나 다름없는 사쿠라는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는 마술협회에게 잡혀가거나 사람을 재료 취급하는 게 흔한 마술업계인 마술사들에게 사냥당해서 실험 재료로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었던 토키오미에게 조킨이 제안했죠. 마투 가문의 후계자가 없어서 망하기 직전인 건 너도 알지? 사쿠라를 우리 가문에 입양 보내면 지켜줄게. 윈윈하자. 그렇게 타이밍이 아주 좋게 이런 제안을 받은 토키오미는 魔頭の申し出は典型に等しかった。 이렇게 느꼈죠. 어쨌든 이렇게 사쿠라는 입양을 가서 어린 나이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되짚어봐야 할 설정 두 번째, 린과 사쿠라 역시 전형적인 마술사 그 자체인 토키오미에게 교육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무리 츤츤거리고 何言ってんのよあんた。 얀얀거려도 そうだ、外に出さなければいいんだ。 마술사적인 사고방식이 깔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가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쿠라가 어린 시절에도 무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료 없이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따져보면 페이트 제로에서 토키오미가 말했던 대사들은 親としてそんな悲劇を望む者がいるものか。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도 마술사적 관점이나 상황적으로는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네, 처음 맞는 말이에요. 들으라고, 말을 들으라고. 토키오미가 사쿠라의 상황을 자세히 알았다면 당장에 쳐들어가서 구해왔을 거라는 작가 연급이 있다 해도, 이 인간은 결과적으로나 과정적으로나 사쿠라의 안전보다 사쿠라의 마술적 재능을 피워나는 게 우선순위였습니다. 애초에 앞에서 말한 구해낸다는 것도 사쿠라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교육 방식이 개판이라 재능을 못 키워서 구하러 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하면 할수록 이 양반은 골 때리는데, 마토 가문이 대를 이을 수가 없어서 사실상 몰락하고 조켄 혼자 수명을 억지로 늘리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타락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아니 애초에 위 내용 다 몰랐다 쳐도 세 가문이 분열이 나서 시작된 게 성배전쟁인데 미쳤다고 전쟁 상대에게 잘 키우라고 보냅니까? 聖杯の存在を知る一族であればそれだけ根源に至る可能性も高くなる。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의 원래 가족들을 아이의 손으로 죽일 목적으로 키우게 되는 셈인데, 이러면 키우는 사람도 항상 의심을 하게 돼 있고 키워주는 쪽도 많은 문제가 생기죠. 뭐 마술사의 관점은 다르다 어쩌다 이런 변명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애초에 에델펠트 가문에 입양 보내는 선택지를 걸은 것부터가 멍청한 겁니다. 에델펠트 가문과 토사카 가문이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3차 성배전쟁에서 에델펠트 가문의 마스터가 토사카에게 패배했기 때문인데, 마토 가문은 페이트 제로의 4차 성배전쟁 기준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4번이나 목숨 걸고 맞붙은 상대입니다. 심지어 그 4번 중에 3번은 마토의 후손도 아니고 조켄이 수면 연장을 해가면서 다 참가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던 참가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죠.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으면 어디로 입양 보내야 그나마 나을지 한눈에 훤히 보이는데, 사쿠라가 진짜 에델펠트 가문의 입양을 가서 루비아와 함께
세계의 프로레슬러가 되어 부유키시로 돌아온다는 아포크리파 세계관의 유쾌한 이야기가 오피셜로 뜨면서 토키오미의 판단력은 최악이라는 게 확인사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불쌍한 게 하나 있다면 토키오미는 희귀한 허수석성의 사쿠라를 교육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교육시키려면 실기탑에 보내면 된다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본편의 세계관에서는 린이 후계자가 되었고 그렇게 가문의 수호를 받지 못하는 사쿠라가 시기탑으로 가는 건 미친놈들이 넘쳐나는 소굴에 희귀템 하나 던져주는 꼴이니 ここには学校としてのルールはあるけど人間社会の法律はないの。 위험하기야 하겠죠. 다음 영상엔 오늘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쿠라가 왜 1루트에서만 각성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애니 분석의 대청대청이었습니다.